안녕하십니까. 쉬운 한 번째 리나쌤과 시스템 사고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교육을 하고 받는 것의 중요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목은 지식의 단절된 섬들에 대한 해법이라고 되어 있죠. 2003년에 칼리와 그의 동료들은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을 일관된 전체로 통합하지 못하고 대신 서로 연결되지 않은 개별적인 정보들로 보유하고 있는 현상, 이것을 지식의 단절된 섬들, Disconnected Islands of Knowledge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학생들이 주제나 시스템의 여러 구성 요소를 각각 따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각각 따로 이해하고 있을 뿐, 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거나 전체적인 체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식의 단절된 섬들 현상은 주로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할 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은 개별적인 정보나 개념을 기억하거나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를 연결해서 큰 그림을 보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종종 큰 그림, 빅픽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들이 물순환 하면은 증발, 응결, 강수 이러한 개념들이 포함이 되죠. 이러한 여러 단계를 개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이 단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전체적인 순환을 이루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칼리와 그의 동료들은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통합하고 개별적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를 들어서 제안한 것이 탐구 기반 학습, 또 개념 지도 작성, 또 시스템 사고 훈련과 같은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스템 사고 훈련에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적인 시각 제공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빅픽처 여기도 나와 있죠. 요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시스템 사고는 특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전체 시스템을 이루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각 요소를 설명하는 걸 넘어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전체 시스템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순환을 가르칠 때 증발, 응결, 강수 등의 개별 과정만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순환을 이루는지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러한 전체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계 매핑인데요. relationship mapping이라고 되어 있죠. 개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개념 컨셉 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개념 지도와 같은 그 시각적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지도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을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서 각 개념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순환의 각 단계를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연결하는 화살표를 그려 넣음으로써 시스템의 순환적 특성을 이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보통 할 때 하는 마인드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마인드맵은 일반적으로 좀 기초적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생각 꺼내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개념 지도는 그거보다는 약간 윗단계이고
특히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인가 그 개념 지도를 좀 한 단계 넘어간다면 그 인과순환 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고 또한 그것이 한 바퀴 돈다는 순환한다는 그런 개념의 인과순환 지도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순환성 강조하기입니다. 시스템 사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순환적 사고, 피드백 띵킹이죠. 시스템 사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별 요소들을 선형적으로, 즉, 시작이 있고 끝, 이렇게 끝나는 선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스템 내에서 반복되고 순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순환에서 물이 증발해서 대기 중으로 올라가고 다시 비로 내리고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다시 증발하는 과정을 순환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스템의 특성을 설명할 때 비선형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적 사고만이 아니라 시스템은 어떤 현상은 예측과는 다르게 선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으로도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활용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디지털 시뮬레이션 경험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좀 장기간에 걸쳐서 시스템 사고 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고학년에게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성인에게 가능한 활동이고요. 시스템의 동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이 매우 유용합니다. 학생들이 물리적 또는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스템의 각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직접 경험하게 하면 이해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각 요소의 역할과 그들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방정식을 계량화한 방정식을 입력을 하고 변수 조정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하게 되면 굉장히 몰입을 하고 아이들의 흥미도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다섯 번째, 통합적 질문 및 문제 해결 활동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을 제시하거나 문제 해결 과제를 부여해서 시스템 전체를 고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성공하려면 사실 교사의 시스템 사고 역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그 지역의 물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단일 요소의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지식의 단절된 섬들에 대한 해법으로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교육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섯 가지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통합적 질문 및 문제 해결 활동,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활용, 순환성을 강조하고 관계 매핑, 개념 지도나 인과순환 지도 활용, 그리고 전체적인 시각을 아이들이 갖게끔 그러한 관점에서 수업 활동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